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군산시가 설립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최근 육상태양광 발전소 착공에 이어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착 공장을 건립합니다. 평강 BIM은 덤프트럭과 상용차 등 특장차의 품질을 높이고 60여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역을 둘러싼 중앙동과 평화동 등 원도심이 아파트 숲이 될 전망입니다. LH의 평화 주거 개선 사업에 이어 유명 건설업체 3곳이 토지 매입에 나서는 등 모두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친모의 학대로 8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주도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구상을 내놓은 지 2년 만인데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육상태양광에 이어 수상태양광과 풍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역 땅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의 소음으로 쓸모없는 땅이 될 이곳에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이면 99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처참해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인데 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뉴딜의 중심지로서 우리 군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갈 시민기업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시공사로 군장종합건설과 선정건설을 선정하고 발전소 운영은 서부발전이 맡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들 4개 기관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사항을 재확인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이 발전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새만금 군산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서 오늘 군산시가 첫 발을 띄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가 이른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구상을 내놓은 지 2년 만입니다. 사업비 1,300억 원 가운데 80%인 1,000억 원가량은 군산 시민들의 투자를 받아 20년 동안 해마다 7% 이상을 수익금으로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시민 투자자는 오는 6월을 전후해 설명회를 시작하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한번 주도적입니다. 참여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가 지금 300여 개 지자체 중에 처음 시도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 되면 이 방향대로 발전 사업은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은 전부 이런 지자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에 이어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도 시민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 옛 수협 창고에 조성한 군산 째보스토리 1899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오는 6월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제맥주 특화 사업으로 13억 원을 들여 4곳의 음식점과 양조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시는 째보스토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군산의 메가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경포천 일대 산책로의 안전시설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준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송동 신미장교와 미장교 구간의 경포천 산책로 안전시설 공사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5천만 원을 들여 신미장교와 미장교 일원의 단절된 산책로를 잇기 위해 교량 하부에 노면을 정리한 후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경포천 산책로는 일부 교량 통과 지점이 끊겨 무단 횡단이 잇따르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착 공장을 건립합니다. 지난 27일 투자협약을 맺은 군산시는 미래차 집적화단지에 전착도장 기술을 갖춘 평강 BIM 공장이 입주하면 덤프트럭과 상용차 등 자동차 제조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영택 기자입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특장차 등 대형 차량 부품 등의 페인트막을 입히는 전착도장 제2공장을 새만금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착도장은 기존에 시행되던 분체도장과 다르게 녹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 도장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페인트 탱크 속에 넣는 방식이라 대기 환경 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전착 공장은 이 어떤 로 240톤 이상이 되는 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성 페인트를 넣고 이 전착물을 피도물을 담궈서 전기 장치를 통해서 전기 투여를 해서 페인트가 철판에 투여되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착 도장입니다. 협약을 통해 평강 BIM은 내년 5월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7만 684제곱미터 부지에 총 3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군산은 타타 상용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도시입니다. 특히 군산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관련 R&D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분야의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착도장 공장은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되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60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전착 공장을 착공을 해서 완성이 됐을 때 실제 투여되는 신규 인력은 약 60명 이상이 됩니다. 왜 60명? 또 운송해서 들어오면 전착이 들어갈 수 있기 사전 전에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번 협약을 통해 특장차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은 1.24%로 도내에서 가장 낮고 부안은 6.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은 전주 한옥마을의 단독주택으로 17억 8,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전수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 정황이 드러난 하수관거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다음 달 중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6월 말인 공소시효 만료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고발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하수관거 114km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963곳이 부실로 드러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안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말 완공돼 준공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할 경우 오는 6월 말 끝납니다. 익산역을 둘러싼 중앙동과 평화동 등은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영등동과 같은 신규 택지지구에 밀려 도심이 쇠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형도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중앙동 일대 곳곳에 빈집과 건물이 즐비합니다. 3년여 전부터 부동산업자들을 통해 매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골목 쪽이랑은 다 팔렸거든요.
왕복하는 데는 다 이사 갔어요. 최근 피건설사가 익산시에 건축 심의를 냈습니다.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2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42층이 맞아요. 심의 일정 5월달 정도로 잡힐 것 같은데요. 익산역 서편에 있는 모현동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곳은 L업체가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받았고 5,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7층 규모 343세대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익산역을 둘러싼 원도심은 아파트 숲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종합해보면 최소 2,400세대가 넘는 공급 물량입니다. LH가 진행하는 익산 평화지구 1,380세대, P건설 740세대, L업체 343세대입니다. 여기에 평화동을 중심으로 부지 매입에 나선 제2건설사까지 고려하면 공급 물량은 3,000세대가 넘을 수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아파트 건설이 공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정주 인구 증가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존 주택가의 슬럼화 가속화 우려, 그리고 건물 매매가 상승 기대감 등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워지거나 얘도 붙어져요. 역전도 가깝고 하니까 뭐라도 만들려고요. 익산역 주변 원도심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건립붐, 원도심 지형도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기업체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풍그룹 등 11개 기업이 오늘 협약을 맺고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 여성 취업에 도움을 줄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은 모두 639곳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7개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훼와 겨울 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입니다. 바우처 지급 신청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5월 1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을 돕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익산역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시장 직속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출신국별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남중동 교복거리에 나라별 전통 의상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글로벌 문화관을 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친모의 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8개월 여자아이가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처럼 익산에서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친모의 학대로 생후 8개월 만에 사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막을 순 없었을까? 2019년 익산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324건. 학대 판정 받은 사례 251건 가운데 분리보호 조치한 경우는 43건, 판정의 17%를 차지합니다. 특히 판정 사례 가운데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비율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 등이 가해자인 사례가 뒤를 잇습니다. 이런 실정인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익산시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한 곳이 있지만 이 시설은 정원이 7명에 불과해 늘고 있는 피해 아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기존에 입소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또 새로 발생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을 받기에는 인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예산 확대가 관건. 아동학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나 복권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예산 편성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범죄자들이 납부한 벌금으로 마련되는 범죄 피해자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치가 않아서 사실 아동학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각 분리제도. 해마다 늘고 있는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시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입니다. 지역 발생 650명, 해외 유입 3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만 1,35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638명으로 확산세가 여전하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하루 새 익산 4명 등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 4명을 비롯해 전주 2명, 완주 2명, 정읍 1명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76명, 군산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25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마친 75세 이상 고령자 2만 1,4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28일 기준 접종률은 37.8%, 8,100명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산시는 다음 달 초순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특별 수송 차량을 투입해 하루 평균 800명씩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익산갑 김승 의원의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이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지난 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며 비하하는 한편 규모가 작은 입주기업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을 모독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자신의 모든 발언은 익산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마트와 빵집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3곳과 혼동우려 표시 2곳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점검에서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소개한 정육점 등 10곳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일일 상황 브리핑을 통해 완주 지역 A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전주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관업체 2곳이 더 있어 전주조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이틀간 9명까지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학교 방역 현장 확인반을 가동합니다. 현장 확인반은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와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점검 분야는 방역 인력 활용, 원격 수업 현황, 방과 후 학교 방역 상황,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와 완주 지역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과 관련된 연쇄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수칙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학생을 모니터링한 결과 단 한 명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90%는 주행이 금지된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도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4%보다 4.7%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유동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상권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규모 상가는 일반 2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군산대학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연기금 관련 학과 운영을 통해 실무 중심의 우수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군산대는 연금관리 전공을 공유 전공으로 개설했습니다. 공유 전공은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산 콘텐츠 팩토리 입주기업 4개사를 모집합니다. 입주사는 낮은 임대료와 관리비, 창작실과 회의실 제공, 제작 장비 무상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콘텐츠 관련 3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5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안동 안성시와 함께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콘서트 공동 제작에 나섭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안성맞춤 아트홀과 함께 고 이영훈 작곡가의 클래식 드라마 콘서트 사랑이 지나가면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9월 3일부터 25일까지 총 6번의 순회 공연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주식회사 대우루컴즈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PC와 복합기 등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새노인 운동본부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환경 친화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써달라며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13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12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